안녕하십니까. 엑스달입니다. 이제부터 2026년 1월 26일이 제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심층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여러 언론사의 전문 내용을 AI가 정리한 내용으로 AI가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양해 바라며 저는 어느 진영의 논리도 반영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질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정책실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향후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전환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릴 담대한 구상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이 문장은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저력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길에 머무른다면 성장은 정체되고 기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대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첫째, 지방주도 성장, 수도권 1급 체제를 넘어 국토 전체가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 성장의 과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사회,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넷째, 문화강국, K컬처를 넘어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경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정적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로드맵을 통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환율 1,400원대 안정화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문화예산 9.6조 원 편성으로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5대 대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되는 수도권 1급 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이제 국가 생존 전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5급 3특 체제로 국토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문화경제벨트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벨트로, 그리고 남부권은 반도체 에너지 벨트로 특성화하여 각 권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벨트에는 차등 전기요금을 적용할 것입니다. 저렴한 에너지 비용은 첨단 기업 유치의 강력한 유인책이 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는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행정통합을 뒷받침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단순히 지역을 살리는 것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K자형 양극화를 막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전환은 모두를 위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경제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취업중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창업중심 사회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을 이미 성장한 기업이 아닌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으로 옮기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일터의 안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3,500명 증원하고 현장의 위험을 상시 감독하는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생명비용이 방치비용보다 비싼 구조를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혁신이 성장의 엔진이라면 안전은 그 엔진이 달릴 튼튼한 도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대한민국의 성장은 비로소 지속가능해집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전환, 문화와 평화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완성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하겠습니다. 문화예산을 9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단 하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작의 자유를 완벽히 보장하여 우리 문화가 가진 잠재력이 마음껏 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다음은 평화 경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평화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코리아 프리미엄은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초고가 시장의 과열 현상은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집값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703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5.9%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과열입니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필요한 공급은 꾸준히 늘리되 토지거래 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을 통해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억제하겠습니다. 안정된 부동산 시장은 시중의 자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건강한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4가지 구조적 리스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 계단은 평화 리스크 해소입니다. 다음은 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이며 세 번째는 주가 조작, 마켓 리스크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 일관성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4개의 계단을 차례로 밟아 올라갈 때 코스피 5000 시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 논의를 통해 수익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해외 주식 강제 매각설은 명백한 가짜 뉴스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외교와 통상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의 반도체 관세 문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의 100% 관세 압박에 대해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논리로 끈질기게 협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1,480원 수준인 환율 역시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에서 2개월 내에 1,400원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 경제 외교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내부 개혁 역시 멈추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특정 집단의 권력 박탈이 아닌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습니다. 검찰이 저지른 업보입니다. 개혁의 진짜 목적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소시효 임박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수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처방이자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천지, 통일교, 일부 개신교 등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와 같은 선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특검 도입 전이라도 즉각적인 검경 합동 수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종교가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총을 쥐어줬더니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 문제에 있어 대통령은 탕평의 딜레마와 검증의 한계라는 2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국민통합이라는 대의가 있습니다. 진영을 넘어 인재를 등용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내부 정보 부재로 인한 검증 실패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는 진영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부 후보자가 청문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숙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한마디로 국익을 위한 유연한 줄타기입니다.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균형과 실용의 접근을 추구합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더욱 격상시키되 반도체와 통상 문제에서는 실용적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단계적 비핵화, 즉 중단에서 군축으로, 군축에서 폐기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드론과 같은 갈등 속에서는 역지사지 접근을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원칙을 견제하면서도 경제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차기 정상회담을 안동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서해 수색 구조 훈련에 합의하고 정상 간의 인간적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도약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대한 선언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선거용 폭주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담대한 선언이라며 탈이념 실용주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 및 포퓰리즘이라며 북한 눈치 보기와 반기업적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50억 보유세 발언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종교와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한 발언의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6 대한민국 대도약은 단순한 구호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지방이 살아 숨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가들이 마음껏 뛰놀며 일터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세계를 매혹시키는 문화의 힘과 흔들림 없는 평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이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함께할 때 대한민국 대도약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감사합니다. 이상 엑스닷입니다.